키움뱅크와 토스뱅크의 탈락이 예견된 결과라고 보는 시각에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과연 얼마나 혁신적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먼저 닻을 올린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대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 손석우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네. 먼저 K뱅크와 카카오뱅크 이 두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 등장했을 때는 열기가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초반 열풍은 K뱅크도 그렇고요,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모두 대단했죠. 예. K뱅크의 경우에는 점포 없는 은행 시대가 열렸다 이런 기치를 내걸으면서 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상품을 앞세워서 초반에 빠르게 가입자를 모았습니다. 카카오뱅크 가입 열풍은 더 뜨거웠습니다. 그랬었죠.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메신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파격적인 송금 서비스, 외환 서비스 등을 내세우면서 출시 5일 만에 계좌 100만 개를 돌파할 정도였습니까요? 네, 그랬었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통장 처음 나왔을 때 상담이 밀려서 안 된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자,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초창기에 뜨거웠던 이 두 인터넷 은행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본다면 일종의 은행과 은행 소비자들이 일종의 허니문을 끝내고 시장이 안착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그러니까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확실한 자기 영역을 시장 안에서 구축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앞섭니다. K뱅크의 경우 신용대출 상품 금리가 5.87%인데 이게 보면 시중은행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예. 전포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조달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금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거죠. 그나마 지금 또 자본금 부족 문제 때문에 대출을 중단했다 재개하기를 반복을 하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는 K뱅크에 비해 사정이 훨 낫습니다. 일단 가입자 규모만 본다면 1,200만 명을 달성하면서 시장에 안착을 했고요. 대출 금리 같은 것도 따져보면 시장 안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 위주의 경영에 무게를 두면서 예를 들면 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줄이는 등 기대했던 혁신성, 차별성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를 핑계로 해서 파괴력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지 못하는 이 업체들도 비난을 피할 수 없는데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예금과 이 대출 업무에만 주력하면서 기존 은행과 다를 바 없어졌다라는 지적은 곱씹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처음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등장을 했을 때는 기존 은행 산업의 매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결국은 예대마진으로 돈을 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확실한 색깔을 내지 못하면서 점차 기존 은행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